멸공. 이번 제가 쿠팡은 형님들 이거 일이 커질 겁니다. 걷잡을 수 없다. 뭔가 짜여진 판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뭔가 이재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재명을 낚은 거다. 파란티어, 이 파란티어 창업자도 지금 쿠팡 대전에 참여했습니다. 이거 점점 커져요, 형님들. 왜? 봐봐, 형님들. 목적을 이루었잖아, 지금. 자, 이재명을 낚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성공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이슈화를 시켜야겠죠. 이재명이 물었단 말이야. 그럼 공론화시키고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더 장외에서 판을 키울 겁니다. 이미 형사 고발도 들어갔다고.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이가 미국을 간 이유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김민석이가 지금 도계 잡아가러 간 거예요. 지금 벤슨 부통령이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소년보 목사하고 쿠팡을 탁 찍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을 했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이거는 오해다.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라면서 구라를 쳤어요. 그 보고를 누가 하는데? 미 대사관에 상주하고 있는 FBI와 CIA 요원들이 그 보고를 해요. 그럼 김민석 말에 의하면은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FBI나 CIA 요원들이 지금 구라를 쳤다는 거네. 아니 막 거짓말하면 막 통할 것 같고 그래? 그러니까 좌파들은 주둥아리에 거짓말이 그냥 기본 패시브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입만 벌리면 구라야. 잘 된 것 같지? 민서가 와 만나고 이러니까 뭔가 김민석이가 미국 민주당하고 줄을 대서 어떻게 쓰든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청래 차기 당대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그래요. 미국과 연줄도 닿지 않는 정청래, 미국과 소통이 가능한 김민석 당대표로 누가 더 적당하겠습니까? 쇼하러 간 거야. 그냥 지가 뭐 있어. 부통령 만나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나는 미국 갈 수 있는데 니는 미국 못 가네. 이제 이거 하려는 거야. 그래. 그걸 미국 민주당이 한국 민주당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반 트럼프 정선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한국 민주당은 서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 쟤네들이 뭐 자선사업가야? 허행 실패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형님들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김민석이가 간 부분 미국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정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깊게 안 다루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다루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일본 총리. 자, 중의원을 일본 총리가 해산시켜버렸어. 쉽게 형님들이 이해하시려면은 미국으로 치면은 하원을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이 원하는 거. 뭘? 하원을 해산시키는 거. 왜? 일본 자민당을 비롯하여 일본 의원들 중에 친중 스파이가 있거든. 그래서 해산시켜버렸어. 그러면 이제 전부 새로 뽑아야 돼. 아마 이번이 52회인가? 52회인가? 53회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본은 확실하게 노선이 정해졌습니다. 친미. 그죠?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왜냐면은 하원까지 지금 해산을 시켜버렸어. 자, 이렇게 해산을 시키고 나니까 미국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야, F-35 일본에 한 40대 갖다 넣어라. 구형 F-16 전부 다 철수. 지금 일본에 있는 미군 장비, 비행기, 탱크, 장갑, 그 다음에 각종 재래식 무기 전부 지금 신형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 F-35 40대가 전부 다 일본 남단에 배치가 됩니다. 대만 옆에. F-35 레이더 반경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 F-35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정말 몬스터가 됩니다. 몬스터. 괴물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투기용 미사일 중에서 우리가 쏘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일단 얘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미사일 얘가 일단은
발사되면은 얘를 따라잡을 수 있는 미사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플레어 가지고도 못 막아요. 뭐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형님들에게 이거 잘못하면 이거 국뽕 되는데, 이거 국뽕. 자, 오해하지 말고 국뽕 아니에요, 형님들. 요런 무기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자,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있는데 얘는 엔진이, 여기 엔진이 하나 있고요. 바깥에 엔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가운데서도 추진을 해요. 이렇게. 전문용어로 듀얼 엔진입니다. 듀얼 엔진. 그러면은 이 미사일의 속도가 얼마냐? 이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4입니다. 자, 첫 번째 엔진, 요 노란색 엔진입니다. 요 노란색 엔진은 마하 2까지 담당을 해요. 그리고 이 빨간색 엔진은 마하 4까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얘의 항속거리는요, 발사되는 순간 2000km입니다. 지상에서는 고도 15m, 해상에서는 고도 5m. 자, 이 미사일의 궤도는요, 자, 이 구조는 보셨죠? 미국도 못 잡아요, 이걸 잡으려면 왜 못 잡는가 이제부터 설명해 줘요. 자, 비행기에서 투하 발사가 됐다. 발사가 되면은 얘는 궤적이 어떻게 가냐면은 슈 하고 약 200km의 속도로 하강합니다. 밑으로 떨어져요. 일반 우리가 그 지대공 미사일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데 비행기에서 쏘니까, 그죠? 비행기에서 쏘니까 고점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죠. 이 포물선 라인은.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문제는 200km로 뿅 하고 떨어지다가 일정 고도가 되면은 갑자기 첫 번째 엔진이 점화가 되면서 이 새끼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가는 거지. 요렇게. 그리고 얘가 마하 2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적에게 탐지가 되면은 다시 낙하합니다. 엔진을 꺼버려요. 엔진 오프 끄고 낙하합니다. 낙하하다가 두 번째 엔진이 점화가 되면서 마하 4로 속도를 올려서 지상 15m, 해상에서는 5m 고도를 유지하면서 마하 4로 날아가요. 이거 못 잡아요. 얘가 탈퇴를 2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측 불가능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미사일의 무서운 거는, 보통 미사일은 우리가 좌표를 찍어서 쏘죠. 근데 얘는 실시간으로 위성으로부터 좌표를 받아서 갑니다. 중간중간 좌표를 계속 끊임없이 1대1 케어를 받으면서 날아가요. 그렇다는 거는 이 미사일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이 미사일의 궤도를 수정하고 바꾸고, 그리고 이 미사일의 목적지를 해킹을 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중간중간 좌표를 입력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바로 스타링크와 인공위성을 통해서. 자, 그리고 형님들,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자, 보통 이제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은 GPS 좌표로 타겟을 찍습니다.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형님들 미사일 쏴봤잖아. 자, 마지막에 그 좌표 값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타겟 값을 좌표로 찍어줘요. 근데 얘는 카메라와 위성을 동시에 카메라로 지형을 분석하고 위성으로 관련 자료를 수신받아서 마지막에 가서는 지가 보고 타격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입니다. 원천 기술은 다 미국 거예요. 중요한 거는 원천 기술은 다 미국 겁니다. 미국 건데 그거를 응용해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형님들, 이게 생산을 대량으로 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이게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힘든 무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무기를 생산하려면 미국의 방산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서 생산해야 돼요. 대한민국 일자리가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 원천 기술을 줬을 때 일종의 계약 조건이 나중에 생산은 미국 공장에서 하는 걸로. 똑같아요, 형님들. 지금 한화가 잠수함을 미국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한화가 지금 미국에서 방산업을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형님들, 요 정도 우리가 수준이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제 국민들하고 정치인들만 똑바로 잘하면은 대한민국은 어디 내놔도요, 정말 기술력 하나는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야, 한국
우리들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라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잘 됐죠. 한국에는 박정희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 5개년 그걸 이어받아서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개발 1차, 2차, 3차 이걸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가끔씩 좌파들은 그거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이다. 그때 당시 김대중이하고 김영삼이가 뭐랬죠? 이런 게 왜 이 나라에 필요하냐? 고속도로가 차도 없는 나라에. 그냥 국민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고깃국이나 한 그릇씩 먹이자. 그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안 만들고 지금 김대중이가 말했던 고깃국이나 한 그릇 처먹고 그 돈 날렸으면 지금 대한민국 도로 상황과 형님들이 지금 자동차를 굴릴 만한 여유나 되겠습니까? 아직도 논에 물대러 가고 아직도 피법으로 댕기고 베트남 같이 농사나 짓고 있겠죠. 스레빠 신고 댕기면서. 그렇게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방해하던 김영삼, 김대중. 자, 이 새끼들 대통령 되고 뭐 했죠? 김영삼이는 지 대통령 되고 경부고속도로 확장했어요. 이게 좌파 들의 마인드란 말이야. 그리고 많은 형님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도 하나 있습니다. IMF를 해결한 사람이 김대중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IMF를 해결한 사람은요, 김대중이 아닙니다. 김대중이는요, IMF를 핑계로 우리나라의 튼실한 기업들을 전부 다 해외에 매각한 전형적인 매국노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일부 지분이 팔린 회사들도 많아요. 특히 은행권들. 그 대중이가 해준 거야. 은행들에게 해외 자본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김대중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김대중이가 신의 한 수였지. 왜? 미국이 금융 제재를 때릴 수 있게 결과론적으로는 틀을 만들어줬으니까. 저거가 집권할 때는 좋았지. 그래서 제가 형님들 무조건 반대만 해가지고 왜? 형님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은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정말 유리한 법이 될 수도 있어요. 법이라는 거는 내가 그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가버리면은 그 법은 상대가 만드는 법이지만 그 법으로 우리가 역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해야 되고 종교인들이 교묘하게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런 정치는, 그런 종교는 해산을 가능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을 입법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종교단체 해산 관련한 법입니다. 자, 형님들, 이게 우리한테만 불리한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 종교인들 중에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목사가 많을까? 보수 목사가 많을까?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천주교는 shut the fuck up mouse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앞으로 정치 성명 못 냅니다. 천주교는 해산돼요. 형님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까 계속 반대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겼을 때는 그 법을 잘 쓰면 됩니다. 맞잖아요. 굳이 그런 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좌파 종교인도 그렇고 우파 종교인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목소리 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냐?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자꾸 법으로 규제를 하고 쓸데없는 법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야, 뭐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왜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게 많아? 너무 이게 그거잖아. 야, 이걸 그냥 하나로 묶어. 헛소리 하면은 감옥 보내는 걸로. 그게 공산당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은 너무 촘촘하고 디테일하면 안 돼요. 법은 항상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둬야 됩니다. 해석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법을 만드냐면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은 국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게 법의 취지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법은 누더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디테일하게 민식이법, 이런 희한한 말도 안 되는 감성팔이 법들이, 누더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특정 아주 디테일하게 탁탁탁탁 명확하게 집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상위법들하고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은 결국은 형님들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김영란법을 왜 만들어? 그 좌파 감성법이지.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뭐 밥 안 얻어먹어? 김병기는 뭐 100몇십만 원씩 횟집에서 회도 사쳐 먹더만, 얻어먹더만.
다 편법으로 한단 말이야. 어차피 편법으로 할 거 차라리 그냥 그 법을 안 만드는 게 나을 뻔한 거야. 법만 누더기가 되고 있어 지금. 그 법이 없어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형님들이 그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무조건 우리가 싫어하니까 저 새끼들 이런 법 안 돼. 뭐 이런 법은 돼. 그게 형님들이 편의점 알바할 때하고 형님들이 편의점 사장이 됐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 했죠. 내가 사장 되면은 알바들한테 잘해줄 거야. 근데 막상 자기가 사장 되면은 더 갈굽니다. 왠지 아세요? 시집살이도 살아 본년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킵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형님들은 알바생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우리가 이러다가 사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지들이 만드는 법으로 지들이 처단당하면 기분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도파민이 터져나오죠. 요즘 들리는 소문에 형님들 소문이에요. 소문에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금 세차 중이라는데 퐁퐁 발라가지고 묵은 때도 좀 씻어내고 왁스도 먹이고 도색도 까지 긁힌데 도색도 다시 좀 하고 뭐 어디 가나? 카메라빨 잘 받게 뭐 어디 가나? 아니, 소문이야 소문. 왜 토마호크를 만지고 있지? 이 형님들 토마호크 재고 정리를 좀 해야 되나? 재고 처리하려고 그러나? 실전 테스트인가? 아니 실전 테스트 하려는 거야? 이 형님들 진짜 이게 내기에 들어올 정도면은 지금 토마호크는 이미 세차 끝내고 왁스 바르고 배송 중이란 소리인데 형님들 이게 내기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미 세차 다 하고 왁스하고 왁스 칠해가지고 반딱반딱반딱 광내가지고 날파리 안 붙게 코팅 쫙 먹여서 지금 배송 중이라는 건데 쿠팡으로 배송되고 있나? 참. 야 진짜 미국 대단하다 그지? 벌써 9시가 넘었나? 항공모함 벌써 이란 근처에 갔다고? 그래? 내가 알기로는 한 5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알기로는 한 5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서남북으로도만 야 씨 테디보이 내 머리 위에 착륙하려고 그래? 잘 가게 친구. 야 이제 배면 비행도 하네. 야 자기들 뭐 배송은 잘 낼 거예요. 쿠팡이니까. 자 그리고 또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문이 한 개 더 있어요. 근데 브라질 있죠. 브라질에 기업 200여 개 업체들이 브라질에서 철수하고 브라질 자국 기업입니다. 자국 기업. 브라질 자국 기업이 200여 개 업체가 브라질에서 철수한답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어디로 가냐? 파라과이로. 세금 감면 최대 40%의 비용 절감.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대한민국 법인세 또 올리자죠. 지금 대한민국 법인세 올리려죠. 기업들 삥 뜯었습니다. 자, 기업들 뭐 하고 있죠? 한국 떠나려고 준비한다 했죠. 형님들 예전에 기억납니까? 제가 재작년 2년 전에 했던 이야기 기억납니까? 한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형님들은 에이 어떻게 한국 기업이 한국을 떠나? 이 설비랑 이런 거 다 놔놓고 그죠? 대한민국에서 걷어들이는 법인세의 40%를 삼성과 LG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내고 있어요. 저는 이미 2년 전에 형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떠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죠? 기업들이 여차하면은 한국 공장 문 닫고 그냥 미국에서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망상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공장 설비 그거 형님 삼성에서 지 돈 주고 다 짓는 거 아니야. 형님들 착각 좀 하지 마세요.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이 나와요. 보조금이 나옵니다. 삼성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 역시 보조금이 나와요. 그런데 공장 짓는 돈은 돈도 아니야 이 형님들아. 매년 그 회사에서
뺏어가는 세금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걷고 있는 세금 거의 30% 가까이를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다 내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기업에가 몇 개 됩니까? 그 대기업에서 걷는 세금으로 형님들이 복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하면 법인세 올리겠다. 법인세 올리겠다. 기업 안 합니다. 미국 가버리지.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의 40%가 세금 안 내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 노동자들이 존나 웃긴 게 지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낸대. 뭔 세금 내는데 니네들이. 대한민국 노동자 40%는 근로소득세가 면제입니다. 면제. 세금도 안 내는 들이 맨날 세금 낸다고 지랄이야. 형님들 지금 모르셔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월급 명세서에 근로소득세라고 떼가죠. 그죠?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와. 그걸 뭘로? 근로장려금으로 다 돌려받아. 노동자의 40%가 세금을 안 내요. 정말 이거 심각한 겁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세금을 안 낸다니까. 그래놓고 세금 낸데 큰소리 뻥뻥 치고 있어. 너네들이 그 세금 냈다고 한 거 냈다 치자야 멸공.